이전에 이제 뽀개기 시리즈를 통해서 수업은 어떻게 돌려야 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그리고 모았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놓치지 않고 우리 교실에 정착할 수 있게끔 상담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나만의 노하우를 여러 원장님들이랑 나눠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거 계속 가야 된다. 다른 교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뽀개기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지금 11월 이제 마지막 주차를 남기고 있는데 12월, 1월, 2월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면서 신규 회원의 모집에 대한 게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 이동이 조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기존 회원도 잘 다지고 가면서도 다른 학원에서 나온 친구들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 진행해 왔던 설명회를 토대로 우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12시 전에 끝내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수업하시는데 또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혹시나 제가 말이 길어진다. 그러면 바로 12시에 그냥 딱 끄는 걸로 아시겠어요? 그러면 교환을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무래도 또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또 몇 개월 또 지났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약간 조금 딜레이 됐어요. 그런데 내일 또 노무 교육이 이어지죠. 요때는 11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게끔 원장님들 빠르게 참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설명회 간담회 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공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는 학원이에요. 나는 공부방이에요. 나는 교습소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씩 많이 다르실 거예요. 특히나 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노출시킬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방법들이 궁금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고 우리 본사에서는 또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지원 요청을 하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신규 원장님 이제 뭐 나는 회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나는 50명 회원, 100명을 회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라고 등등의 상황이 다 다르시기는 한데 원장님들마다의 생각도 다르시더라고요. 설명회나 간담회나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음, 게다가 나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보면 신규 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든지 오픈을 하잖아요. 커피숍이 하나 오픈을 해도 할인 이벤트를 한다던가 우리 여기에 커피숍이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로 와주세요. 나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을 오픈하셨다, 공부방을 오픈하셨다, 교실을 오픈하신다고 하면 나의 교실을 알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히 약국 2층에 있어요. 어디 학원 옆에 있어요. 태권도 학원 옆에 있어요. 등등.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뿌리신다던가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나를 알리는 방법으로 설명회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전환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제가 최근에 갔던 곳들 같은 경우에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도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전에 배우던 거랑 앞으로 배우는 거랑 혹시 우리 아이가 빠지는 건 없어요? 이전에 나는 이게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줄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안심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하면 이전에 엄마가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원장님을 믿고 그 교실에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뀐다라고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는 거고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 이거를 나를 믿고 꼭 따라와 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기존 아이들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회 간담회를 하는 거고, 일일이 상담 전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실에서는 원장님께서는 보다 규모가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교실을 운영 중이시구나 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하시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지금 11월 우리가 뽀개기로 만나서 설명회를 듣는 이유가 설명회에 대한 노하우를 듣는 이유가 우리 기존 원장님들 같은 경우 내가 이 지역에서 이 위치에서 5년 뭐 1, 2년 되셨다라고 해도 기존 어머님들을 내가 믿고 나를 따라서 오지만 신규 회원 입회에 대한 건 끊임없이 활동을 하셔야 또 신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수교실 또 사례를 공유해 주신 우리 신입 원장님들한테 교육 때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던 원장님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본인 교실이 10주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나름의 행사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막 이랬는데 그 지역에서 7년간 사셨던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여기 학원이 여기 있는지 처음 알았다. 막상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래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원들에게 나를 알리고 우리 교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꼭 한번 염두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설명회를 진행하실 때 보통 제일 첫 번째 고민하시는 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어. 아무도 안 올 수 있을까요, 원장님? 내가 설명회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 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지사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하고, 어머님들한테 전화를 돌리시고,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올까요? 특히나 신규 교실 같은 경우에 기존 회원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한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막 예약도 없어요. 그럼 당일이 돼도 전날 막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데 정말로 내가 목적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했을 때 설명회 당일에 아무도 안 오는 날이 있느냐?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있을까요?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오시는 경우가. 다만, 이 설명회 날을 아무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설명회는 미처 참석하지 않았지만 원장님 내가 이거 설명회 전단을 보고 왔는데요. 문의 가능한가요?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게 있어요.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 엄마 와서 어떤 내용을 듣고 가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명회까지의 준비 과정에서 내 교실을 밖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원장님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다. 왜?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방이었어요. 여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공부방을 오픈하신 경우. 그래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게시판에 홍보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머님들이 참여하시는 게 없고 학교에서는 커뮤니티 자체를 운영하는 걸 불가능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홍보하실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아파트 게시판 그리고 게릴라 현수막 그리고 동타기였어요. 원장님께서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계속해서 외부 홍보를 하신 거예요.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도 내가 했으면 게릴라 현수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다 해본 것 같다. 정말 힘들게 했다. 그래서 당일에 10명, 20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의 개당 단가가 한 2만 원 정도 되는 마카롱을 준비하셨어요.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으로 준비하실 때 먹거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마카롱은 그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할 그날 아침에 퀵으로 받아서 개당 2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를 한 20개 정도 주문하셨으니까 상당히 답례품에도 비용을 많이 쏟아서 준비를 하셨는데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실제로. 아무도 안 오셔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30분 정도, 저희가 이제 11시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11시 반 정도까지 기다려 봤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라도 하시고 또 오늘도 홍보하셔야 되니까 힘내보자 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원장님 얼굴이 정말, 음, 입 밖으로 육성으로 말씀만 안 하셨을 뿐 얼굴에 어, 분노와 욕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로 되돌아온 경우였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 교실이 그 당시에 19년 6월이었어요. 그때 오픈을 하시면서 바로 설명회를 하시고 미처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50명 우수교실이 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공부방이 상당히 고층이 있었어요. 10몇 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부방에서 나오셔서 확장 이전을 하시고 한 평이 모자라서 학원 인가가 안 나서 교습소로 확장하신 케이스예요. 음. 그런데 원장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몇 번을 전화하신 거예요. 감사하다고. 제가 한 건 없고요. 저는 설명회를 지원 나가겠습니다 했을 뿐 우리 원장님께서 내 교실을 알려야 하니까 사전에 홍보를 상당히 꼼꼼히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동타기 하시고 아파트 게시판 하시고 현수막 하시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설명회 당일에는 아무도 안 왔지만 계속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설명회 초대장을 보고 문의를 하게 됐다라는 답변을 하셨대요. 그러니 그날에는 상당히 내가 속상했지만 이거를 하길 잘했고 이거 왜 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교실이다. 특히나 나의 교실은 공부방에 있고 나를 오픈시키는 게 외부에 알리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설명회 전단을 계속해서 뿌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 전환하시는 거. 우리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우리 한솔 플러스와 함께 하시기로 우리 원장님 여러 고민 끝에 내가 이걸로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컨텐츠다. 라고 해서 우리 원장님은 결심이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만 막상 프로그램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로서는 어? 어떤 걸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이 교실을 보낼 때 안심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 거지? 알고 싶은데 원장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가? 라고, 음, 마음에 미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한 번 더 믿고 가는 게 있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그게 반복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직 나한테 신뢰가 100% 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확 넘어온 엄마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냥 전화만 안내해주고, 아니면 안내장 하나 보내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건가? 조금 미심쩍은데? 나 더 알고 싶은데?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 이거를 왜 바꾸는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지, 그래서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행사를 하면서, 다른 엄마들도 여기 다 와서 설명회를 듣고, 그렇게 듣고 가는구나. 나도 계속해서 이 교실에 보내면 되겠구나. 라는 안심이라는 메시지를 주자는 거예요. 최근에 군산에서 진행됐던 우리 원장님 교실 같은 경우에 여기도 공부방이었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원장님들이 우리 원장님께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교류가 잦으신 것도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설명회나 간담회를 전혀 안 해보셨대요. 만약에 한다 그래 해도 이 공부방이시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항상 모임 같은 거를 하시면서 뭐 그냥 담소 나누시고 이런 정도로 교류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솔 플러스로 하시면서 분위기 전환이 싹 된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그냥 아이들을 두루두루 가르치는, 이렇게 한두 명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원장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을 시스템화해서 조금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봐주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경품 추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기 위까지 우리 어머님들께서
토요일 날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쪽 방에서는 거의 뭐 육아방,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쪽에서 뭐 텔레비전 켜주고 뽀로로 보고 막 이랬는데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말에 프로그램 전환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교재를 주문하시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는 회비를 받으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원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하신 거예요. 엄마 내가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계속해서 유지하시겠어요? 아니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전혀 이탈 없이 우리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에 전체 동의를 해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또 저희도 덩달아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설명회가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많은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거는 DB라는 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뭐냐면요. 우리 군포에 우리 뽀개기에도 소개가 됐던 교실이에요. 우리 송정 원장님 같은 경우에 원장님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상가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아파트 입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상가에 입주를 하셔서 교실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얼마만큼 고객이 있을까라는 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요. 내 교실을 누가 볼까, 어떻게 보여야 될까라는 것도 아직은 준비가 덜 되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블로그 같은 거, 또 인스타그램도 나중에 오픈됐을 때 많이 활용을 하시고 했는데 한 명이라도 문의 전화가 왔다. 한 명이라도 내 교실에 상담을 왔다 라고 했을 때에는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상담 뽀개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누구든지 한번 나와 연락이 된 분에 대해서는 전체 리스트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으셨다 등등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이 엄마들이 입회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종이를 버리지 않아요. 이 명단을 내 전화번호부에서 지우지 않아요. 아직 상담 중이고 입회가 되지 않으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에다가 샵을 붙여서 관리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사를 한다. 어머니, 내가 설명회를 해요. 우리 교실에 전국 단위 시험을 치러요. 원장님, 어머니, 우리 이번 주에 단원평가 기간이에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 교실의 행사에 대해서 샵을 붙여진 엄마들한테는 전체 계속해서 공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뭐야 그냥 또 이거 뭐 스팸 같은 그런 안내 문자네 라고 넘겨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맞다 내가 그런 문자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학원에 있었더라 어디 이벤트가 있었더라 찾고 싶을 때에는 왔던 걸 찾게 되잖아요. 이때 기억이 될 수 있는 교실로 DB를 활용하시는 거가 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상담이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회에 오셨던 분들이 미처 입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머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DB를 활용하는 거, DB를 모으는 거 자체가 이 설명회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원장님 더 잘 아시죠? 지금은 회원 이동이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실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가 해줘야 되고 우리 엄마들한테 한 번 더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설명회 하기 가장 좋은 달은 언제예요? 원장님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지사장님들도 선생님 이거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란 언제인가요? 12달이 있잖아요.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1년 12달 내내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월에는 예비 초등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11월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우리 1월부터는 예비 초등 수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명회에 오셔야 돼요. 엄마 3월에 신학기 시작할 텐데 우리 교실에서는 우리 3월부터 어떻게 수업 나갈 건지에 대해서 2월에 한번 설명회 할 거예요. 엄마 오셔야 돼요.
엄마, 4월에는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 교실에서는 3월에 평가 대비한 안내를 할 건데 어머니 이때 오셔서 경품도 받아가시고 안내도 받아가시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한 4월쯤 되면요. 아이들이 이탈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어머니 오셔야죠. 우리 교실에서는요. 기존 교실에서 아이가 부적응한 이유가 적응력이 부족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습관부터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 성취도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머니 상담 한번 오시죠. 설명해야 할 거예요. 부담 없이 1대1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면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브리핑하는 설명회에 오셔서 가볍게 듣고 가시는 시간은 어떠실까요? 오전에 잠깐 1시간 정도만 내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메시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7, 8월에 방학 특강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언제 할 거냐? 6월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매월마다 이슈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실에 대한 걸 주력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는 1년 365일을 설명회를 사실은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에 이때에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면 각 월별 어떤 주제가 있을까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달은 없고요. 내 교실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렇다고 하면 4월. 이게 시즌제로 1학기 사이클이 2학기에도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시기가 언젠가라는 걸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엄마가 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엄마 잡으려고 하면 11시에 설명회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후 7시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엄마의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워킹맘, 전업맘 둘 다 잡으면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해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오세요. 이 어머님들이 가장 좀 쉽게 오실 수 있는 시간대는 그나마 11시예요. 그래서 오셔서 설명회 듣고 입회 테스트 받으셔라. CPR 검사도 있다. 유도해서 데이터베이스 남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담해서 입회 받으시고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수순이었다고 하면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오후 7시에 해서 엄마 조금 힘드시겠지만 퇴근하시고 저희가 7시부터 진행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들어보셔라. 그때 한번 상담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 후에 엄마가 본인의 시간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내 시간인데 학원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가 결정만 하면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엄마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오후에 집합 행사를 하더라도 워킹맘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업맘이 더 많이 오세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해보면 전업맘 1명, 대지맘 1명한테 힘을 주고 우리 교실에 와서 행사를 듣게 하고 전파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엄마도 피곤하고 그날 상담도 부랴부랴 또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가야 되는 그 엄마 워킹맘의 마음을 잡는 게 필요할 거냐 라는 게 고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꼭 설명회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전업맘 대상으로 오전 11시에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워킹맘도 놓칠 수 없으니 기존의 설명회 자료가 유튜브에 저희가 게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영상 링크를 한번 보내주고 어머니 서술형에 대한 거 한번 보셨나요? 시험 제도에 대한 거 보셨나요? 아이 습관 계산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니 이거 보셨다고 하면 저희가 이 이후에 우리가 안내 드리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에서 한번 테스트 볼 수 있게끔 테스트지를 준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연습 삼아 풀어볼 수 있는 뭐 계산력 업 콘텐츠를 준비해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받아가세요. 그러면 내 교실 한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시험지 주세요 하고 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5분, 10분이라도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 교실에, 우리 교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업맘은 설명회에 참석을 시키는 걸 하고, 워킹맘은 시간을 쪼개서 영상 자료를 공유하더라도 내 교실에서 어떤 콘텐츠가 돌아가고 있고, 내 교실이 얼마나 우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게끔 방법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지금 우리 세대가 바뀐 엄마들한테는 필요한 접근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도 보시면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등 저학년일수록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죠. 4학년, 5학년만 되더라도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수학 좀 하는데 우리 아이 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초등 저학년 어머님들일수록 맞춤학습이 뭐예요? 어, 서술형이 뭐예요? 개정교육과정이 뭐예요?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없다고 하시는 저학년 어머님들도 많죠. 그런데 학원에 기대하는 건 더 많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초등 저학년에는 어디서부터가 문제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끌어나갔을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학습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습관 개선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고 능력에 대한 거, 수학적 사고 능력, 이해 능력, 성취도 점검,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등등 초등에 대한 주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중등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 아이에 대한 성취도 관리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어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초등이 중등으로 넘어갈 때 혹은 중등에 입회가 됐다면 초등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교실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중등 때 어떤 누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야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나 엄마 요즘에 자유학년제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나 고교학점제 도입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수행평가로 돌아가더라도 지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고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라는 주제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안심하시고 내가 오길 잘했다. 이 원장님 믿을만 하다. 라는 인식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회를 홍보를 할 거냐. 내 지역에 알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일단은 내 교실을 알리는 거는 엄마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리고 싶은 전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뿌리고 싶은 아파트 그 문 앞에다 뿌린다고 해서 그게 그 학부모한테 갔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확실하진 않아요. 그쵸?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실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가는 곳, 놀이터에 가면 엄마가 있고 이 엄마들이 지금은 아직은 저학년, 아직은 초등 입회 전이다 라고 해도 저 교실 원장님은 항상 저렇게 홍보를 하셔. 저기는 저렇게 열심히 하나 봐. 저기 어딘지 궁금은 해.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 수 있게끔. 그러면 초등 시기가 됐을 때 그 교실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고객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홍보를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동탁이도 사실 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다 바뀌었잖아요. 문이 유리문이 닫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전단지 홍보 업체를 쓰더라도 인증사진을 받아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럴 때에는 퇴근하실 때 혹은 이 주차장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꽂아 놓으시는 것도.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실 때 너무 큰 전단을 뿌리시기보다는 명함 2배 크기의 사이즈 같은 경우 뭐 자석 전단 크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셔서 자동차에다가 꽂아 놓으시는 것도 엄마만 우리 아이의 학습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들어오는 문의를 하시는 경우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깊게 나를 신뢰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빠를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출퇴근하는 아빠를 공략하시는 방법
에서 주차장에 자석 전단 크기만한 것들을 꽂아 놓으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 뭐 상가 게시판은 기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이 홍보물 나눔을 통해서 내 교실을 정착시키는 거에 성공하셨던 원장님 케이스인데요. 이미 태권도도 있고요, 수학학원도 있고요, 영어학원도 있고요, 학원 상가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후발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경쟁이 심하겠죠. 그리고 텃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보통은 우리 원장님 학원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하면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음악학원, 미술학원 이런 데를 공략하셔서 우리 함께 이제 우리 교실에 수학을 만약에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실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관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조금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이 상가 밑에 커피숍, 미용실 등등 엄마들이, 여성분들이 드나드는 곳들에 우리 종이컵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카페 사장님한테 이거 종이컵인데요. 우리 어디 7층에 있어요. 요거 놓고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무료로 드려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문의가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카페 사장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대요. 그 종이컵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더니 왜 종이컵도 카페에서 무슨 종이컵이 필요해? 물 마시는 거 그냥 그 기본으로 제공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놨더니 물어보시더래요. 어머님들께서 카페 사장님한테 여기는 뭐예요? 어디예요?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도 일일이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원장님한테 그 종이컵 옆에다가 작은 전단지 하나 놓는 거 어떻겠냐 하면 작은 미니 배너 하나 놓는 거 어떻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사장님 미팅을 한번 갔을 때도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학원, 그 건물 5층에 있는 고등 전문 학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니 배너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 상가, 나와 업종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입점해 있는 이 점주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는 현수막. 아무리 요즘에는 현수막 타이트하게 뭐 철거한다, 가운데가 쭉 찢어져 있더라 라고 해도 주말에 게릴라성 현수막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게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면 설명회 주차 전에 그 전 주차에 게릴라 현수막 거시고 전화 받으실 수 있게끔 전화번호 기재해 놓으시고 그러면 그래도 주말에는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같이 밖으로 나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아파트 입구라든지 내 상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수막을 게릴라성으로 걸어 보시는 것도 조금 놓치지 않고 가셔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SNS 홍보 같은 경우에도 SNS라고 하면 이제 뭐 온라인 홍보 전체적인 게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인스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갑자기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를 관리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 해시태그 하나만으로도 지속적으로 내 교실을 오픈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해시태그를 다실 때에도 내 교실을 나는 알죠. 나는 내 교실 상호도 알고요. 내 교실 주변에 어떤 학원이 있는지도 알고 어떤 병원이나 있거나 어떤 약국이 있거나 등등 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아는 곳들은 학원, 병원, 뭐 약국, 가게 이런 것들도 좋지만 엄마가 더 많이 아는 건요. 카페, 빵집, 맛집 등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태그 하나를 다실 때에도 나는 내 나름 홍보를 한다고 동탄 신도시 공부밥 맛집 뭐 이렇게 해시태그를 다시는데 그건 엄마가 검색하는 해시태그가 아니에요. 엄마가 해시태그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동탄 맛집, 동탄 뷰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해시태그를 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10년간 우리 교실을 함께 하셨던 한솔플러스와 함께 하시는 우리 원장님 사례인데 원장님이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교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딱히 외부 홍보를 많이 안 하셨어요. 소개를 통해서, 기존 아이들 소개를 통해서 계속 교실을 유지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년이 고령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눈치를, 그러면 나도 홍보를 해서 저학년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셨었는데, 딱히 홍보에 대한 활동을 계속해서 안 하셨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 하시게 되셨대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어,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학교 인원수가 계속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홍보를 할 맛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약간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우리 인스타그램 오픈하는 거를 함께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나마 그냥 우리 교실을 알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게시물을 올리셨었는데, 저학년 어머니 입회가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젊은 엄마셨대요. 30대 이제 어머니셨는데, 어머님이 단번에 하시는 말이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니 원장님, 저희만 해도 개인 계정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이 뭐 인스타그램 이런 소소한 것들 보고 오겠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뭔가를 검색하고 싶다, 내가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떤 걸로 검색해요? 초록창, 네이버로 많이 검색하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내려갈수록 검색창이 달라져요. 우리 일반적으로 통합 검색창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대학생 세대 같은 경우는 구글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많이 활용한다고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는 우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처럼 계속해서 전단지만 뿌리고 현수막만 게시하고 하는 방법보다는 인스타그램 같은 채널을 나도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당장에 설명회를 할 때 이걸 통해서 설명회를 보러 오는 엄마가 없었다, 이거 홍보 방법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됐을 때 이후에 세대가 바뀌는 우리 엄마가 문을 두드릴 때 보다 접근이 쉬운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원장님은 이런 거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SNS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배너는 뭐 어디나 기본이고요. 무인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자 같은 거, 혹은 의자에다가 이제 바구니 같은 거 놓고, 혹은 저기 뭐라고 하죠? 파라솔, 무인 홍보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팁은 뭐냐? 그냥 전단지 설명회를 해요 라는 거 말고, 이거 가지고 오시면 어떤 혜택을 드려요, 어떤 선물을 드려요, 한 다음에 부담 갖지 말고 와주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서 전단을 올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도 마찬가지, 무인 홍보에다가도 저희 온라인 콘텐츠 많잖아요. 원장님, 이름 안 넣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세요. 계산역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력 문제인데 표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건 단순 연산 문항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건 개념, 응용, 활용 문항이 더 있다. 연산 결과지만 가지고 오셔도 맞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학력 진단 평가를 제공해 드립니다. 라고 메시지가 써 있는 것과 그냥 전단지만 나뒹구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파라솔 홍보를 하실 때에도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을 놓으신다고 하면 내 설명에, 혹은 내 교실에 입회 문의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우리 원장님들 많이 아시는 방법,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혹은 중등, 고등 전문 학원으로 하시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우리 둘째, 셋째에 대한 입회를 가능하게끔 주변 원장님들과 교류하시면서 협업하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동타기 기본이고요. 동타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습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동타기의 전략이, 사실 나는 동타기를 수차례 했어요. 내가 업체에도 맡겼고 따로 나도 또 했어요. 근데 이게 동타기가 진짜 무서운 게, 원장님, 내가 붙이는 시간이랑 청소 아줌마 시간이랑 겹치면 안 돼요. 내가 다 기껏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붙이는 시간이 막 10시쯤 돼요. 오전 9시, 10시쯤 돼요. 그러면 사실은 집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시간도 끝났어요. 아빠가 나가면서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더더욱 이게 그러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붙인 전단지가.
전단이 붙여지는 그 시간이 누군가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퇴근 시간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인 지 1시간 만에 아파트 우리 아주머니께서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단지 어떻게 돼요? 다 떼가는 거죠. 그럼 나는 했지만 그게 누구한테도 노출이 안 된 전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타기를 하실 때도 시간대를 좀 잘 보시는 게 필요하고, 사람이 나오면서 보게 할 거냐 들어가면서 보게 할 거냐, 그 시간대를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 동타기를 하실 때 이거는 많이들 이제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동타기를 한 번쯤, 다 대부분 이제 내가 한 번쯤 해야 되는 이유가요. 업체에다 맡기는 거는 우리 업체 사장님들도 요즘은 다 꼼꼼하게 해주세요. 워낙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원장님이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실질적으로 유모차가 어디 있는지, 자전거가 어떻게 있는지, 자전거 크기가 몇 발 자전거,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인지에 따라서 이 동에 실질적으로 나의 고객이, 잠재 고객이 얼마만큼 포진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정말 힘들겠지만, 우리 무릎이 정말 아프시겠지만,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정말 이러한 설명회나 혹은 나의 입회를 유도해야 되는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시기다 라고 하면 한 번은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학교 홍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필요하고요. 학교 홍보 같은 경우에도 기존 회원이 있다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알려주신대요. 한솔아, 선생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학교 앞에 홍보 갈 거야. 그때 사탕 2개씩 줄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데리고서 나와야 돼? 혹은 선생님 오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학교 앞에서 인사하기로 하자 우리. 그렇게 되면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전단지만, 어머니 학교 앞에 와 있는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는 학원이 아니라, 저 원장님 아이들이랑 굉장히 밀접하네. 그리고 내 학원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는 매일매일 보는 한솔 선생님이에요. 내가 우리 학원을 이제 홍보를 하실 때, 한솔 선생님이야, 한솔 선생님이야, 라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교실에 오지 않아도 저 선생님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 선생님인지, 반갑게 인사해준 선생님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이라도 눈인사해본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류만으로도 그걸 보는 엄마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맘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이제 우리 한술 플러스 식구들끼리, 우리 같은 원장님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같이 또 이제 N분의 1 하셔서 같이 어떤 학원을 홍보할 수 있게끔 카페를 이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SNS부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전단지 홍보에 대한 것도 설명회를 단순히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홍보 게시물이냐에 따라서 디테일, 문구, 방법, 멘트, 내 입에서 나가는 멘트 하나부터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지만 설명회를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디테일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보신다고 하면 보다 성공적이고 우리 원장님들이 기대하시는 설명회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설명회를 최근에 진행을 하실 때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요, 집합 행사를 사실 하신 곳들도 있어요. 이제 뭐랄까, 규정에 맞춰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최소 인원 5명까지 모일 수 있다. 뭐, 2명이 모일 때에는 거리를 1m, 2m 정도는 두고 모여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지켜서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많이 못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며 가며 내가 오늘 하루는 신규 오픈하신 경우 오늘 하루 자체를 설명의 날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를 끊어서 계속해서 상담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나가는 어머님도 보실 수 있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어머니 상담만 받으셔도 저희 우산 있는데 우산 드릴게요. 이거 지금 비 안 오는데 장마철 금방 와요 하면서 여름에 준비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현수막 길목에다가, 학교 앞 길목에다가 쭉 붙여가지고 홍보하셨던 거 당연하게 했고요. 이게 무인가판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파라솔 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장소도 조금 협소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교실 문 앞에다가
근데 내 교실 문 앞에, 우리 교실이 2층, 3층이에요. 2층, 3층 문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내 건물 앞에다가 1층에다가 게시를 해 놓으시고 이 게시물을 보시고 설명에 접근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간단하게 전단지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미니 사탕 같은 거 같이 넣어서, 우리가 입이 달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전시하는 이 게시물을 볼 때 그 기분이 좋게끔 간단한 거 홍보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파트 게시판도 진짜 전쟁이에요. 그쵸? 게시판 가격도 비싼데 워낙에 게시하는 그 공부방들도 경쟁이 치열하죠. 눈에 띄는 게시물을 어떤 게 좋으냐. 일단 원장님, 색감을 쓰실 때는 여러 가지 색깔 쓴다고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게 한 가지 색깔로 통일시키면서 분명한 메시지, 어, 메시지가 많이 들어간 것도 좋지만, 부동산에서 보통 저 게시를 할 때 흰색 종이 혹은 노란색 종이, 핑크색 종이, 연두색 종이에다가, 단색이죠. 단색 종이에다가 글자 몇 가지, 전화번호, 평수만 넣고 말잖아요. 이걸 통해서 궁금한 사람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아요. 개념에 대한 것도 언급해야 되고요. 서술형에 대한 거, 유형, 응용력, 교구를 활용한 거, 수리논술, 독서논술, 너무너무 우리가 어필할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설명해 오세요. 어, 엄마가 모르는 정보를 드려요. 이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게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눈에 띄게 하는 전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메시지보다는 되도록이면 메시지는 간결하게 가면서도 궁금증을 야기할 수 있는 멘트 하나를 넣으시는 게 방법이고, 색깔은 단색으로 진하게 들어가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기별로 우리 원장님들 공동 구매하시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 우리 원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안 들려보내면 안 되잖아. 답례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해야 돼요? 얼마만큼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라는 거 정말 고민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막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원장님, 내가 3,000원짜리 선물 받았을 때랑 5,000원짜리, 2만 원짜리 선물 받았을 때랑, 요즘은 검색만 해보면 사실 이 상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느냐라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대로 정하는 거는 너무나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남자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여자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라는 접근이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써 선물을 주고 답례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교실의 어머니, 나는 어떤 학습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거다 라는 걸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에 오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내주신다고 하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할 건데, 우리 교실에서는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을 돌림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솔에 홍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런 공동구매 물품을 활용하시는 게 내 교실을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근데 물론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우리가 그냥 비닐 포장되어 있는 거를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자에 들어있는 거 간단하게, 어차피 우리 답례품이라고 하면 들고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씩 미리 나눠드리고 어머니 드셔보세요 하는 것도 있는데, 제자리에 앉아서 그 떡을 먹고 있는 엄마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들려보낼 건데, 문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먹거리 잔치 느낌이 나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하실 때에도 뭐 생필품대로 따로 준비하고 뭐 다 좋은데, 원장님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도 똑같이 떡이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떡이에요. 단가가 5,000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떡일 거예요. 그러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왼쪽 거에 포장떡 들어가 있는 거고 오른쪽도 포장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겉면만 봤을 때
오른쪽에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을요, 그냥 어머니 떡 드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 떡을 왜 주는 건지, 누가 준 건지 보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집에서도, 뭐 어디 갔다 왔어? 이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보시더라도, 얘 학원 한번 알아보고 왔어. 라고 하면 그 학원은 어땠어? 라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교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답례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면 시기별로 봤을 때 추석 인근에서 우리 설명회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뭐 참기름부터 시작해서 뭐 때와 상관없이 쌀은 항상 필요하니까 쌀을 설명회 때 답례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시고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들려 보낼 때에는 이 상품을 왜 받게 된 건지, 그리고 들고 가는 중에도 우리 엄마는 홍보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라고 하면 조금 그럴까요? 엄마가 내 교실에 저 교실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 라는 거를 들고 가면서 내 교실에서 나와서 본인 집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봉투를 노출시키면서 어느 교실에 설명회가 있었나 보네? 어느 학원이야? 저 학원은 어디야? 무슨 과목이야? 라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병 같은 거 왜 요즘에 함초소금도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우리 원장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함초소금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 디테일이 뭐가 다르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게 박스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셨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제품에다 붙이는 거예요. 제품에다가. 볼 때마다 그 함초소금을 한번 쓸 때마다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한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의를 하죠. 문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교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냥 붙여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떼고 써야겠다라고 하는 10명 중에 1명 엄마 말고 10명 중에 9명 엄마는 그래도 우리 교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답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상품이 중요한가, 어떤 금액대가 중요한가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들고 가더라도 내 교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의 답례품을 준비하시는 게 진짜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내 교실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이 홍보 물품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홍보물, 우리 전용 쇼핑백을 활용하시는 게 방법이고요. 이것도 쇼핑백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쇼핑백을 원래 일회용 쇼핑백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보통 쇼핑백을 사용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남을 거쳐 가요.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우리 집에서 한 거 뭐 김치를 한 포기라도 들려보낸다라고 하면 비닐 하나에다가 들려보내는 게 아니라 쇼핑백 하나에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내가 김치를 담궜는데 남한테 줄 때 쇼핑백을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백이 돌고 돈단 말이죠. 그러면 한솔플 수학교실 어딨어? 라고 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설명회를 1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교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사장님과 논의하셔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물품에 대한 것들 다 준비해드려요. 원장님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 왔을 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날 나와의 상담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향후 상담을 할 것인가 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양식지까지도 다 드리고 그런 거 어떻게 순서 진행했을 때 좋은 건가 라는 것도 제가 다 우리 교육팀이 나가서 다 관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뭐만 준비하시면 되느냐, 인사말만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인사말 준비하실 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구예요, 원장님? 두 번 보고 싶지 않아요. 동일 인물이래요. 네. 우리가 얼굴을 바꿀 수는 없고
뭐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손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끔 맨발에 슬리퍼 신고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도 계신데 설명회 날만큼은 그래도 나를 처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런티보다는 블라우스, 여름이라고 해도 조금은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보다는 그래도 어머니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어, 어머니 잘 오셨어요. 네, 어머니 또 오세요. 하는 멘트 정도는 조금 준비하시고, 설명회를 진행하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우리 원장님 목표하시는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 하실 때, 공부방 같은 경우, 학원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오셔서 화장실을 뭐 가겠나 싶지만 의외로 화장실에 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미처 특히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휴지통을 비워놓으시는 곳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미처 비어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의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보면 우리 엄마한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진행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예비 초등부터 예비 중등까지 그리고 중등 아이들 고등 넘어갈 때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학습 관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설명회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준비하실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다만,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가, 라는 것만 지사장님이랑 디테일하게 논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설명회는 기가 막히게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응. 안 돼! 3분이 지났어요.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하니까요. 5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원장님들한테 막 책임을 돌리고 있죠, 제가. 설명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기존 교실 원장님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행사고요. 신규 교실은 더더욱이나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전환했다고 해서 나를 믿고 따라오겠지 하고 가시는 것도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가 꼭 필요한 시기, 요때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 오늘 설명회 뽀개기에 들어오신 원장님들께만 단독 제공해드리는 초대장 시안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요거 커피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A4 반으로 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쉽게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학교 홍보도 조금 손쉽게 하실 것 같고 무인 홍보물로 게시를 하실 때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비닐이 우리 한솔플러스에 있는 홍보물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면 인쇄를 하세요. 저희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거를 양면 인쇄를 하시면 첫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양면 인쇄를 하셨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떤 주제로 하는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장님께서는 날짜만 적으시고 어머니 와주세요 멘트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뽀개기를 참여하신 우리 원장님들께만 드리는 걸로. 어떠세요? 좋으세요? 우리 뭐 좋다면 어떤 반응? 반짝반짝.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뽀개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원장님 설명회는 왜 하는 걸까요? 입회하려고.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뽀개기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입회의 기운이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빵빵빵 싸드릴 거예요. 오늘도 입회가 물밀듯 들어오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뽀개기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